자, 안녕하세요. 놀닥TV의 닥터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이렇게 좀 혼자서 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니까 많이 어색하네요. 사실 그동안에 이제 우리 정 PD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서 촬영 좋은 영상을 많이 만들어 왔는데 우리 정 PD가 요새 너무 바빠요, 일이. 그래서 이제 너무 일이 바쁜 관계로 또 이게 시간을 맞추질 못해가지고 부득이 또 이렇게 한번 혼자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 많이 어색하네요. 우리 정 PD도 또 열심히 또 좋은 계절에 좋은 영상들 많이 만들어 가지고 또 돈도 많이 벌고 가정도 있으니까 가정도 또 뒷바라지도 또 해야 되겠죠. 자, 오늘은 좀 아쉽지만 괜찮습니다. 저도 한번 이렇게 또 혼자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자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다루고자 할 내용이 바로 위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내과 의사로서 이제 외래 진료를 하다 보니까 외래 진료에서 뭐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어떤 뭐 환자의 증상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게 뭘까요? 오늘 여러분들도 만약에 뭐 병원에 다녀오신 분이 있다면은 그럼 무엇 때문에 병원에 가셨을까요? 제가 보는 외래 환자 중에 전체 많게는 4분의 1, 5분의 1 정도는 소위 말하는 위장병 증상 때문에 이제 병원을 찾아오신 분들인 것 같아요. 뭐 증상들을 표현할 때는 되게 다양하게 표현을 해요. 소화가 안 된다, 더부룩하다, 벙벙하다, 가스가 찬다, 뭐 컵컵거리게 된다, 뭐 체기가 있어서 답답하다, 뭐 이런 다양한 그득하다, 안 내려간다,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병원에 오셔서 이제 제일 많이 하게 되는 얘기가 이제 뭐 제가 왜 그럴까요? 물어보면 참 서로가 이게 난감한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뭐 위험인가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그만큼 이제 대한민국에서 위장병 하면 위험 뭐 이런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국민 속병 하면 이제 위장병을 얘기하는 거죠. 네, 자, 우리가 이제 그 건강검진을 할 때 내시경을 이제 저도 이제 내과 전문이다 보니까 이제 검진 내시경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많이 아마 리포트 내는 병명이 아마 위염일 거예요. 이제 뭐 위염이라는 게 보면 여러 가지 형태가 이제 뭐 조직학적이나 내시경적 소견으로 굉장히 많은 분류들이 있지만 그냥 다 위염으로 해서 이제 보내게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환자들이나 임상에서 환자분들이 증상이 심하면 나는 위염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또 반대로 나는 아무런 증상이 없으니까 내가 왜 위염이라는 병명이 나왔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갭이 있다는 거죠. 즉 증상으로 말하는 위염과 내시경적 소견으로 말하는 위염, 또 병리학자들이 그 조직학적으로 말하는 위험 사이에는 서로 굉장히 간격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 증상과 질병의 심도 사이에 어떤 비례적인 관계가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증상이 심하면 위험 소견도 심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또 증상이 없으면 위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애매하고 어떤 진단 규정을 딱 붙여서 말하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을 대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외래에서 이제 의사들이 이제 위염이라는, 저도 이제 내시경을 하면 이제 위염 리포트를 많이 내는데, 그럼 의사들이 왜 이렇게 위염이라는 그 병명을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남발? 어떻게 보면 위염이라는 병명을 많이 쓰느냐, 그런 또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보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외래에 진료를 할 때 속이 불편하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어쨌든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런 분들을 우리가 처음부터 어떤 바로 정밀 검사나 모든 분들을 다 이렇게 바로 그 고가의 검사들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흔하게, 감기처럼 흔하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대증 처방들을 하면서 경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선별적으로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다른 각도에서 생각할 만한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 이렇게 이제 선별적으로 우리가 진료를 하게 되거든요. 임상에서는 실질적으로. 네, 그런 과정에서 1차적으로 우리가 한번 위염이라는 병명을 붙여보고 경과를 보자.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위염이라는 병명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좀 경과를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내시경들을 이제 많이 받으셔요. 받으면서 내시경의 이제 해상도가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충 볼 것도 굉장히 해상도가 좋아서 자세하게 보이거든요. 보이는 게 많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위험이라는 그 어떤 리포트가 많이 나가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또 굉장히 재미난 질문을 또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그 위에 염증이 있다는 건 알겠다. 근데 위에 염증이 있으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열이 나고 아프고 뭐 그러는 거 아니냐. 우리가 뭐 편도선염이나 감기 인두염이나 아니면 뭐 심각한 폐렴이 생겼을 때도 열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위는 왜 안 그러느냐 라는 얘기죠. 굉장히 아주 그 재미난 부분을 지적하신 건데요.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폐렴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볼게요. 폐렴 같은 경우 걸리면 막 기침, 가래, 오한, 발열 막 이렇게 나오고, 또 이제 피 검사해 보면 염증 수치도 많이 올라가고, 뭐 엑스레이 찍어 보면 엑스레이에서도 이상한 소견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염증에 대한 우리 몸의 일반적인 반응이거든요. 근데 위는 위험이라고 말을 해놓고 나서 그런 거는 전혀 없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인데, 첫 번째가요,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이것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폐에 염증이 생긴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몸의 치명적인 염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그걸 치명적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과격한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 몸이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반응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염증의 폭포수 효과 또는 염증의 방아쇠 효과라고 하거든요. 근데 위라는 것은 우리 몸의 치명적인 염증이 아니에요. 굉장히 얕게 지속적으로 가볍게 생기는 염증이다 보니까 그런 염증에 대해서 우리가 전격적인 면역 반응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이 오히려 굉장히 해를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의 위에는 염증 반응 자체가 굉장히 미미하고 경미하게 진행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요인은 우리가 염증이 과격하게 일어나려면은 그 염증 병소하고 이 혈액하고 이게 접촉면이 빨리 이렇게 쉽게 접촉되고 많이 접촉되고 해야지 염증 반응이 전격적으로 일어나는데, 위라는 것은 그 사이에 두터운 근육축과 근육층이죠. 그다음에 점액측 같은 이런 방어막들이 다 층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염증 자체가 혈액까지 쉽게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즉 염증의 침투가 혈액까지 금방 도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특징이 이제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면역적 관용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다른 폐렴에는 항생제나 수염제를 쓰고 해열제도 쓰고 하지만 위염에는 그런 항생제나 수염제를 쓰지 않게 되는 이유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참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죠. 임상에서 보면은 외래에 속이 불편하다, 소위 말하는 상복부 불편감이라고 합니다. 그런 증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렇게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내시경 소견과 연관성이 별로 없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도대체가 이런 경우 실질적으로 되게 불편해서 고생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내시경적 소견은 별로 없는 거,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설명해야 되느냐, 이제 그 부분을 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실질적으로 외래에서 이런 그 상복부 위장과 불편감 증상으로 오는 건 제가 볼 때 거의 뭐 감기나 비슷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내시경 깨끗한 경우도 되게 많거나 아주 경미한 염증인 경우도 대부분이거든요. 왜 그럼 이런 미스매치가 생기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바로 위장관이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이제 위장관이라고 그러면 위나 소장, 대장을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위장관을 우리가 제2의 뇌, 두 번째 마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핵심 포인트가 위라는 것이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닌 두 번째 뇌자, 제2의 마음이다라는 부분에서 포인트를 잡고 말씀을 또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증상과 내시경적 소견에 대한 미스매치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미스매치 기저에는 제2의 뇌, 두 번째 마음,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럼 그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내시경적으로 괜찮은데도 이렇게 소화기 증상으로 불편을 겪는 사람들을 우리가 뭉뚱그려서 Non-ulcer dyspepsia 또는 뭐 FGID라고 그러는데 Functional GI Disorder, 이렇게 기능적 위장관
장애다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그런 분들을 의사들은 이제 그렇게 분류를 해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면 의사들은 대부분 이게 이제 대증 처방을 많이 하게 돼요. 증상을 이제 개선시키기 위한 처방들을 드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라이프 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이라서 생활 개선을 꼭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술, 담배는 당연히 멀리 하셔야 되겠고, 카페인도 줄이고, 또 제때 먹고, 적게 먹고, 천천히 먹고, 그 다음에 야식 같은 거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극적인 음식들을 좀 피하고, 또 내가 혹시나 또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게 있는 거 아니면 좀 스트레스 관리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좀 잠도 충분히 자고, 또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취미생활이 있다면 그 취미생활도 좀 즐겨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그분의 다른 생활의 이면, 혹시 우울증 같은 게 있는 건 아닐까? 최근에 어떤 뭐 사업의 실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민해져 있는 건 아닐까? 또 뭐 이런 갱년기 증상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것들도 또 우울증 같은 거 다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은 결론적으로는 뭐 별게 아니네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이제 위험은 뭐 앞으로 이제 신경 안 쓰고 살아도 되는 겁니까? 라고 이제 그 질문을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 우리가 예외 없는 세상에 룰은 없죠. 바로 대부분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위험이라고 이렇게 얘기 들었으면 일단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내가 그 증상 때문에 불편하다면은 어떤 다른 생활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는 않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고요. 단 예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헬리코박터. 네, 맞습니다. 헬리코박터 감염. 또 하나는 이제 만성 위염의 한 패턴인 위축성 위염 또는 뭐 장상피 위염 이렇게 부르는 이 두 가지 부분은 좀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좀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